안녕하세요. 이나 책일자의 이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지은이 당본 한의원 의료진, 이혜민, 박은영, 송현정, 양은호님입니다. 펴낸이 김승원, 펴낸 곳 작은 우주입니다. 당뇨인의 대다수는 심각한 비만 체형인 경우가 많아서 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당뇨인의 절반은 비만 체형이고 나머지 절반은 마른 체형의 당뇨인이라고 합니다. 팔다리는 가늘고 유독 복부가 비만인 마른 당뇨인. 이 책에서는 네 분의 한의사분들이 운동을 할 때의 주의점과 수면에 관한 정보, 또 체형에 따른 생활습관 관리 등을 치료 사례를 통해서 도움되는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마른 당뇨에 왜 걸리나요? 우리나라 당뇨인의 경우 원래 마른 당뇨가 더 많았다고 한다. 2000년 이전에는 전체 당뇨인 중 80% 이상이 마른 당뇨였다고 하니 말 그대로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과거보다 비만한 당뇨인이 많아져서 마른 당뇨라고 부를 만한 당뇨인의 비율이 46.8%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마른 당뇨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마른 체형에 대한 기존의 명확한 정의는 없다. 이 책에서는 한국인의 과체중과 정상체중 이하 모두를 포괄해 마른 체형이라고 정의하기로 하겠다. 마른 체형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니 이제 마른 당뇨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정해보자. 이 책에서 마른 당뇨인이라고 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을 포괄한다. 첫째, 당뇨 진단 이전부터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경우이다. 원래부터, 즉 어렸을 때부터 말랐던 체형이 이에 해당한다. 먹는 양에 비해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이 있다.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지든 만성 설사로 인해 영양분을 자꾸 잃어버리든 원래부터 말랐던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사람도 당뇨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평소 체형도 말랐고 음식 섭취량도 남들에 비해 많지 않았는데 당뇨라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다. 둘째, 당뇨 진단 즈음에 급격하게 많은 살이 빠져 마른 체형이 된 경우이다. 원래 통통했을 수도 있고 비만했을 수도 있고 아님 마른 체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당뇨를 심하게 앓으면서 체중이 확 빠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원래는 아니었더라도 현재는 마른 체형인 상태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으니 편의상 마른 당뇨라고 부르기로 한다. 셋째, 체형과 상관없이 한의학적으로 소음인인 경우이다. 한의학에서는 이재마가 창시한 사상 체질에 따라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 중 소음인이라는 체질이 있는데 모든 소음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왜소하고 코나 얼굴형이 길고 전체 몸매도 긴 경우가 많다. 소화 기능이 약해 과식이나 폭식을 하면 몸이 힘들어지므로 정량만 먹는 편이고 입도 짧다. 물론 이러한 소음인도 밀가루 음식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야식을 즐기면
비만해지기도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겪거나 갱년기가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대사장애가 일어나 복부 비만이 증가하고 체형도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처럼 복부나 체형이 비만해지더라도 소음인이라는 본래 체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음식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당뇨가 잘 치료되지 않음을 임상을 통해 알게 됐다. 따라서 체형과 상관없이 당뇨를 앓는 모든 소음인에게는 마른 당뇨인이 준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진행하고 맞춤형 생활습관 관리를 주문한다. 3가지 마른 당뇨 유형을 알아보았다. 만약 본인이 마른 당뇨 유형에 속한다면 기존의 당뇨 관리 방식을 잠깐 멈추고 이 책의 내용에 귀 기울여 보길 바란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른 당뇨인의 특징과 마른 당뇨가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마른 당뇨인이 살이 잘 찌지 않는 이유와 해결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나친 꼼꼼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마른 당뇨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일 처리를 할 때, 혹은 집안일을 할 때 매우 철저하고 꼼꼼하다는 점이다. 빈틈을 싫어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남에게 일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직접 해야 마음이 편하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무언가를 되뇌게 된다. 이런 사람의 경우 뇌가 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뇌는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뇌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간은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뇌에 공급해주게 돼 결국 혈당이 높아진다. 비만 당뇨인은 아무래도 식탐이 많고 음식 먹는 걸 즐긴다. 하지만 마른 당뇨인은 보통 식탐이 비만 당뇨인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혹은 식탐이 있고 먹는 걸 즐긴다고 해도 자제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하다. 바로 꼼꼼함 때문이다. 그래서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음식 줄이는 게 비만 당뇨인에 비해 쉽고 오래 지속된다. 실제로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것 하나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킨다. 마찬가지 이유로 정해진 운동량을 달성하는 힘도 강하다. 당뇨 진단을 받았으니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는 목표가 섰을 것이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잘 실천한다. 때로는 자신의 체력과 상태에 비해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아니, 꽤 많다. 또 마른 당뇨인은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면에 대체로 민감하다. 자는 도중 작은 소리에 쉽게 깨고 중간에 깼을 때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환경이 바뀌면 잠들기 어렵고 이러한 수면 문제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불면증으로 인해 뇌를 충분히 쉬어줄 수 없기에 뇌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이 많아져 혈당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예민한 경향이며 스트레스에 민감한 편이다. 남들과 똑같은 사건을 마주했을 때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누구나 혈당이 일시적으로 300에서 400mg
10데시리터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 특히나 예민한 마른 당뇨인이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혈당이 계속 높아지다 결국 당뇨가 오는 것이다. 마른 당뇨인은 왜 살이 찌지 않을까요? 첫째, 관리를 너무도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당뇨 진단 후 음식 섭취는 줄이고 한편으로 운동은 과도하게 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음식과 운동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만큼 체중이 줄어드는데 체중이 주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혈당이 오를까봐 음식량을 늘리지 못한다. 결국 체중이 500g만 빠져도 아쉬워하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한편으론 체중이 늘어나려면 더 먹어야 한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을 혈당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유형이다. 둘째, 체질적으로 원래 살이 잘 찌지 않기 때문이다. 입이 짧아 많이 먹지 않거나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굳이 음식을 먹지 않는 유형에 해당한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나 체하는 특징이 있다. 이때의 마른 체형은 집안 내력이라고 볼 수 있다. 소화 기능이 약하게 태어나서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체질이다. 태생적으로 살이 찔 수가 없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한의학에서는 소음인이라고 한다. 인체 장부 기능 중 소화 기능이 약하고 신장 기능이 강하다. 원래도 입이 짧아 많이 먹지 못하지만 소화 흡수력이 약하다 보니 영양분을 흡수시키지 못하고 배설해버려 살이 잘 찌지 않는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살이 찌기 위해서는 위장이 튼튼해야 한다. 그래야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하고 인체에 저장하여 결과적으로 살이 오르고 근골격이 튼튼해진다라고 하는데 소화 기능이 약해 체질적으로 살이 찌기 어렵다. 셋째, 잠을 늦게 자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살이 찌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다. 성장 호르몬이 충분해야 근육도 잘 생긴다. 이러한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비되는데 만약 수면이 부족하거나 깊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해 살이 잘 찌지 않는다. 이처럼 수면의 양과 질은 성장 호르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스트레스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살이 찌지 않는다. 넷째, 당뇨가 매우 심한 상태인 경우에는 요당이 나오기 때문이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혈액 속 포도당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이를 요당이라고 하는데 한자 그대로 소변에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포도당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살이 찌려면 에너지인 포도당이 우리 몸에 잘 저장돼야 하는데 포도당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면 에너지원이 부족해진다. 어쩔 수 없이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근육은 줄어들고 몸은 점점 마르게 되는 것이다. 마른 당뇨인, 음식은 이렇게 섭취하세요. 마른 당뇨인이 탄수화물을 먹어도 될까? 대부분 당뇨인은 끼니마다 잡곡밥을 먹고 있을 것이다. 쌀밥은 혈당을 높일까봐 못 먹고 대신 현미 등 여러 곡류를 넣은
잡곡밥을 먹는다. 언제부터 당뇨인은 잡곡밥, 특히 현미밥을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을까? 쌀밥은 무조건 나쁘고 현미밥은 무조건 좋을까? 현미는 백미에 비해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B가 8% 정도 많으며 혈당을 완만히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이 당뇨인을 현미밥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본원에서는 굳이 현미밥에 집착하지 말 것을, 잡곡밥 위주로 먹되 때로는 쌀밥을 먹어도 됨을 설명한다. 2018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쌀은 다당류이기에 소화와 흡수가 서서히 진행돼 인슐린 분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한다. 또한 백미와 현미는 영양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백미를 무조건 기피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당뇨인 중 최대 35%가 당뇨병성 위장장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위장장애가 있는 당뇨인이 현미밥만 고집한다면 오히려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켜서 몸이 망가질 수 있다. 최근 저탄고지 식단이라 하여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식사법이 유행한 적이 있다. 이런 유행이 아니어도 많은 당뇨인은 탄수화물 섭취를 기피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주된 에너지원이며 뇌와 신경계에서 사용되는 최우선 에너지원일 정도로 중요한 영양소이다. 인슐린을 분비시켜 세포 내로 당분이 들어가게 하는 역할도 한다. 만약 사람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운동 시 필요한 1차 에너지도 부족해져서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쓰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몸이 야이고 혈당 조절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쌀밥이나 잡곡밥 같은 자연 상태의 복합 탄수화물에는 비타민 B, 마그네슘, 철분 등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는 당뇨인이라면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따라서 현미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으며 무엇보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사법을 피해야 한다. 당뇨인이 줄여야 하는 탄수화물은 따로 있다. 바로 밀가루, 백설탕 등 정제 과정을 거친 탄수화물이다. 정제 탄수화물은 가공식품을 주 원료로 쓰이며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떨어뜨린다. 당뇨인에게는 3개월 혈당 평균 수치를 보여주는 당화 혈색소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혈당 수치의 변화도 중요한데 이때 언급되는 게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이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면 몸에 해를 입으므로 반드시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마른 당뇨인,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마른 당뇨인에게 운동은 때로 독이 된다. 마른 당뇨인이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체력이 더 떨어지거나 체중이 더욱 빠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른 당뇨인에게 운동이 때론 독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살이 더 빠질 수 있다. 마른 당뇨인이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혈당 조절 때문이다.
운동을 하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므로 식후 운동을 통해 식후 혈당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마른 당뇨인이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에너지 소모가 과다하게 일어나게 되고 부족해진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체내 근육과 지방까지 분해되어 살이 더 빠질 수 있다. 둘째, 체력 저하가 심해진다. 마른 당뇨인이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면 체력 저하가 일어나면서 만성 피로가 악화될 수 있다. 게다가 체력에 맞지 않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면역력도 더 떨어질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셋째,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당뇨인 대부분은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누구나 인정하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마른 당뇨인의 특유의 꼼꼼함으로 인해 운동에 대한 강박관념이 크다면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운동의 효능이 떨어지고 자칫 운동의 질이 좋지 못해 부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운동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는 뇌의 전측 대상 피질에 영향을 주어 뇌 자체가 더 피로함을 느끼게 되고 장기적인 당뇨 관리에도 악영향을 준다. 넷째, 저녁 시간대의 무리한 운동은 공복 혈당을 높일 수 있다. 저녁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소모기 현상으로 인해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 소모기 현상이란 새벽에 혈당이 너무 낮으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간에서 포도당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아침이 돼서 오히려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한다. 저녁 시간대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포도당이 소모되어 혈당이 너무 낮아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간에서 포도당을 많이 생성하다 보니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원리이다. 다섯째, 과도한 운동은 몸에 활성산소를 쌓는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를 증진시켜 세포의 능력을 높이지만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만들어 우리 몸의 노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마른 당뇨인을 위한 운동 원칙. 첫째, 운동하기 전 영양 섭취는 필수이다. 운동하기 전에 달걀, 우유 등의 단백질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운동 후 쉽게 지치지 않고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평소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다면 반드시 혈당을 체크한 후 운동하도록 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인이 운동을 무리하게 하여 저혈당이 발생하면 뇌 기능 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하다. 둘째, 운동은 적정량만큼만 한다. 운동 효과를 보려면 보통 일주일에 3회 이상, 1회에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좋다는 운동도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무리한 운동 욕심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맞는 만큼만 운동하도록 한다. 셋째, 체형에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운동 계획을 세운다. 말랐다고 해서 모두 같은 마른 당뇨가 아니며 세부적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체적으로 체중이 덜 나가서 체중 미달인 마른 당뇨의 경우 기존의 운동을 열심히 하던 게 아니라면 체지방량과 근육량 모두 표준보다 부족해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운동 계획을 세울 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 위주로 하는 게 좋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체지방량이 더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육량과 체지방량 모두 표준 이하라면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리도록 한다. 다음으로 복부 비만형 마른 당뇨의 경우 팔다리는 가늘지만 유난히 배만 볼록 나온 유형으로 체형은 말랐더라도 복부에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많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이 증가해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즉, 내장 지방을 줄이는 운동에 집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지방을 연소시켜 체지방량과 허리둘레를 줄이도록 힘쓰고 여유가 된다면 근육을 만들기 위한 근육 운동을 추가한다. 이를 위해서 운동 계획을 세울 때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간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마른 당뇨인이 꼭 기억해야 할 수면의 대원칙. 마른 당뇨인에게 반드시 당부하는 수면의 대원칙 2가지가 있다. 첫째, 밤 11시 전에 잠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10시 30분 전에는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수면 전문가나 수면 관련 책에서는 잠이 오지 않으면 침실 밖으로 나가고 잠이 오면 다시 침실로 들어와 잠을 청하라고 말하는데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으면 그저 누워서라도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비록 잠들지 못하더라도 눈을 감고 몸을 뉘어주면 뇌가 휴식을 취하게 된다. 물론 본원에서는 한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수면 치료에 자신 있는 게 사실이다. 한약 치료를 받는 당뇨인이 10시 30분에만 잠자리에 누우면 곧 수면에 잡히기 때문에 잠이 오길 기다렸다가 잠자리에 들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니 오히려 10시 30분에 눕는 습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눕는 건 한약이 해주지 못한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다. 오로지 스스로 누워야 한다. 10시 30분에는 일단 눕고 아무리 늦어도 자정 전에는 자는 것이 최선이다. 더불어 잠이 오지 않더라도 누워서 눈이라도 감고 있어야 한다. 시각을 통해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뇌를 그만큼 쉬어줄 수 있다. 더 좋은 건 눈을 감은 채 명상을 하는 것이다. 명상을 할 때 뇌파와 잠을 잘 때 뇌파는 유사하다고 한다. 잠은 오지 않더라도 명상에 집중하면 잠을 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한다. 한 수면 관련 연구에 따르면 5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 그룹은 당뇨 발병 위험이 높았고 7시간 이상 잠을 잔 그룹은 당뇨 발병 위험이 낮았다. 꼭 기억할 것은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하고 수면의 질이 높을수록 당뇨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도저히 7시간 이상 잘 수 없고 그것도 4시간에서 5시간만 자면 깨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꼭 7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10시 30분에 누웠다면 가장 질 좋은 황금 수면 시간에 잠을 잔 것이므로 4시에서 5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괜찮다. 7시간 이상 수면이면 더 좋겠지만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들어 있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분비되는 시간대이다. 한편 야근 근무를 해야 해서 혹은 교대 근무라서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일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업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의지로 해결할 수도 없다. 이때는 어느 시간대에 잠을 자더라도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할 것을 권한다. 낮에 자든 밤에 자든 말이다. 정리하면 밤 10시 30분 전에 눕고 7시간 이상 자는 수면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마른 당뇨인에게는 음식과 운동 관리보다 수면이 더욱 중요하다. 음식과 운동 관리만으로 호전되지 않던 마른 당뇨가 좋은 수면을 통해 극복되는 것을 무수히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권한다. 한의학적 처방인 한약과 침 또한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좋으니 이용해 보길 바란다.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